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독서 결산입니다. 결산할 때마다 느끼지만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5월 달에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 표지 책들을 읽었어요. 제가 2월 달에는 핑크색 표지 책들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좋은 점이 아주 예전에 사둔 책을 꺼내서 읽는다는 게 좋은 점이고, 안 좋은 점은 이 색에 질려버린다는 거. 아주 이제 당분간은 빨간색은 거들떠도 보기 싫어요. 네. 그런데 또 책장에 보니까 파란색 표지가 또 많고 노란색, 검정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색 표지들로 한번 읽어보려고요. 이번 달에는 이렇게 14권을 읽었어요. 여기서 10권은 영상으로 소개를 했고, 소개하지 않은 책 4권이 있거든요. 일단 이 4권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위픽 시리즈 나의 미치광이 이웃입니다. 위픽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한 조각의 문학이라는 모토로 나오는 시리즈인데요. 중편 소설, 단편 소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미치광이 이웃은 이소호 작가님 소설인데, 제가 이달에 읽다 보니까 이소호 작가님 책을 2권 읽었어요. 여기 이 3평짜리 숲, 이 책도 이소호 작가님 소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미래 이야기예요. 네. 나의 미치광이 이웃도 미래 이야기이고, 이 소설도 미래는 슬프게도 디스토피아예요. 네. 미래의 하늘은 우주 쓰레기들로 채워졌고, 이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비옥한 농토를 가진 나라들이 강국으로 올라섰고, 농부가 각광받는 직업이 돼요. 또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이들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이주를 하게 돼요. 이런 미래에 유리는 미술을 전공을 해요. 그리고 유리의 대학 시절과 현재가 같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유리는 대학 시절에 미아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유리는 유화를 사랑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디어 아트 작가가 되었어요. 이 소설은 예술하는 삶을 사는 유리의 현실, 그리고 예술가들, 미래의 환경 문제, 더 나아가서 난민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소호 작가님 3평짜리 숲도 그렇고, 요 나의 미치광이 이웃도 그렇고, 이 소설들을 읽으면 뭔가 느낌이 따뜻한 것 같은데 차가워요. 이런 느낌을 아시려나? 따뜻한데 차갑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의 결말도 또 너무 좋았거든요. 여운이 가득해서 그 결말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3평짜리 숲에 이어서 이 책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나의 미치광이 이웃입니다. 두 번째는 좀비 타임스입니다. 이 소설은 좀비가 나오지만 좀비물이 아니에요. 좀비 타임스는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소설 안에는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4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편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야기 속 인물들은 모두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요. 이야기가 시작할 때 살아있지만 살지 못하고 죽어있지만 죽지 못하는 좀비 같은 인생은 대서양 한복판이든 태평양 한복판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한국이든 조선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있기 마련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야기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에 고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솔직히 좀비물을 기대를 하고 구입한 소설인데, 전혀 다른 방향의 소설이었지만 재밌게 잘 읽었어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좀비가 나와요. 근데 좀비는 거들 뿐입니다. 네. 좀비 타임스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나무 시리즈로 나온 호르몬 체인지예요. 이 소설은 처음부터
굉장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뭐야 싶거든요. 네. 소설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노인을 보고 비아냥거려요. 도대체 호르몬 체인지 수술은 왜 안 받는 거냐며 저런 노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다니 구역질이 나고 기분이 나쁘다고 수군거려요. 한나는 노인이 되는 게 두렵거나 싫은 게 아니에요. 노년의 삶은 소중하고 아름답다 생각하며 살지만 친구들은 모두 호르몬 체인지 수술을 받고 떠나가고 친구 하나 없이 외로워요. 그래서 멸시의 눈초림, 또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외로움 때문에 수술을 선택을 해요. 여기서 노인들은 젊음을 다시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난한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팔아서 가난을 청산하기를 원해요. 젊음을 파는 사람을 셀러, 그리고 젊음을 사는 사람을 바이어라고 해요. 돈 때문에 셀러들은 목숨과 청춘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돈이 많은 노인들은 이 세상에 자기만 늙어 있다는 외로움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젊어지기를 원해요. 20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30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원하는 나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음을 되찾은 노인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80대가 됐어.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근데 한 청춘을 희생해서 내가 다시 20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젊음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노인과 외로움, 어쨌든 이게 사회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또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또 청춘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네, 호르몬 체인지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이라는 도파민입니다. 이 책은 얼마 전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 단편 소설집이에요. 4명의 작가님이 쓴 4개의 단편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책 표지에 이렇게 무모하고 맹렬한 모든 처음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고, 띠지에도 첫 운전, 첫 이혼, 첫 졸업, 첫 살인.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 책 안에는 단편 소설이 4개 들어있는데, 이렇게 첫 키스처럼 조심스럽게, 이혼을 앞두고 열애 중, 첫 졸업, 마이 퍼스트 레이디,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첫 키스처럼 조심스럽게는 초등학교 3학년 하림은 대치동 학원에서 의대반을 다니고 있어요.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대치키즈라고 대치동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림은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엄마의 차 운전대를 잡게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을 앞두고 열애 중은 이재아는 결혼을 한 적이 없지만 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 혼인신고가 된 지 7년이나 되었고 이재아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재아의 아내는 이서혜, 20대 때 만난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이재아는 이혼을 하기 위해 전 여친 이서혜를 찾아가요. 세 번째, 첫 졸업은 유향은 복수를 위해 한 요양원에 취직을 해요. 그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과 복수를 위한 유향의 마음속 상처를 다독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마음의 억눌림과 억울함을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소설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3개의 단편들은 재밌네?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도 했고 서글픈 생각도 들고 하는 그런 소설들이었어요. 첫 운전, 첫 이혼, 첫 죽음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따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마이 퍼스트 레이디는 방심하다가 진짜 혹 했어요. 세상에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 네 번째가 첫 살인이란 키워드의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은 최강진은 여자 입술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입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죠. 저 입술을 갖고 싶다. 그러다가 최강진은 일하는
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고개를 돌리다가 김예주를 봐요. 그녀의 입술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안 좋아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요 마지막 이야기는 정혜연 작가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정혜연 작가님 좋아하시면 또 어쩌면 괜찮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4개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영상 올리고 할 때 단편소설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읽다 보니까 단편소설도 매력이 엄청나요. 매력이 넘쳐나요. 네. 잘 읽은 처음이라는 도파민입니다. 이렇게 4권을 이렇게 네. 이렇게 4권을 소개를 했고 또 여기 옆에는 이미 소개했던 책 10권까지 5월에 읽은 책 14권이에요. 소개했던 책 10권은 또 따로 제가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 5월에 읽은 책 중에 또 베스트 3권을 또 뽑아 볼게요. 저는 5월에는 요 콩클라베 죽거나 죽이거나 나의 세렝게티, 엑스터시 이렇게 3권이 저의 베스트였어요. 네. 요 콩클라베는 교황님이 선종하시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 추기경님들이 모이게 되고 유력 후보자들을 필두로 콩클라베가 열려요. 콩클라베가 열리는 동안 밝혀지는 진실들, 뭐 부정부패, 이권 다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는 소설이고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네. 그리고 이 죽거나 죽이거나 나의 세렝게티. 이 소설은 동물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초식동물 루, 육식동물 사자, 그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가 담겨 있지만 또 그 속에는 사랑과 우정 또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 가득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 엑스터시는 역사 판타지 소설이에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할 때 진짜 요 책 표지에 반해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네. 이 책은 용도 나오고 마법사도 나오고 진짜 판타지 가득한 소설이지만 또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에요. 이렇게 3권을 베스트로 뽑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다 잘 읽었어요. 네. 이렇게 5월은 저는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5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아직까지 조금 추운데 이제 여름이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6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